이번 시간에는 화폐 시장의 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시장의 균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의 개요를 살펴보고, 화폐 수요는 어떠한 요인으로 화폐를 보유하려는지, 그리고 화폐 시장이 균형이 되는 조건들을 알려주는 LN 곡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LN 곡선을 유도하게 되면 화폐 수요에 따라서 기울기, 그리고 화폐 공급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는 거래적, 예비적, 투기적 동기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적 화폐 수요와 투기적 화폐 수요라는 것입니다. 거래적 화폐 수요는 소득의 영향을 받고, 투기적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적 화폐 수요와 투기적 화폐 수요입니다. 거래적 화폐 수요는 소득과 양의 관계를 갖고, 투기적 화폐 수요라는 것은 이자율과 음의 관계를 갖습니다. 또한 화폐 시장이 균형이 된다는 것은 화폐를 보유하려는 수요와 화폐의 공급량이 일치할 때 균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폐 시장이 균형이 되는 Y와 R의 조합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화폐를 얼마나 보유하려는지, 그리고 이자율에 따라서 화폐를 얼마나 보유하려는지와 화폐의 공급이 일치할 때 그러한 균형이 되는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거래적 화폐 수요와 투기적 화폐 수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거래적 화폐 수요는 거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증가한다면 화폐를 보유하려는 것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감소한다면 화폐 보유 동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투기적 화폐 수요라는 것은 화폐도 하나의 자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화폐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자율을 받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회비용 상승에 따라서 보유 의사는 감소하게 됩니다. 즉,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를 적게 보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기회비용이 작아지기 때문에 보유 의사는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물 시장으로부터 소득이 결정되면 화폐 수요가 결정이 되고, 초과 수요, 초과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은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폐 시장에서는 이자율의 변화가 없는 상태가 균형이 됩니다. 또한 생산물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폐 시장의 균형이라는 것은 결국 공급 측면의 크기와 수요 측면의 크기가 일치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Y0이고 이자율 수준이 R0일 때 거래적 화폐 수요의 크기와 투기적 화폐 수요의 크기를 합한 것이 공급량과 일치해서 결국 화폐 시장은 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면 거래적 화폐 수요 양은 커지고, 화폐를 보유하려는 의사는 더욱 커지게 돼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화폐 시장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감소한다면 보유하려는 의사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화폐 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폐 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이자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투기적 화폐 수요 양이 증가해서 다시 균형의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LN 곡선이라는 것은 결국 화폐 시장이 균형이 되는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왼쪽에는 화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M0S라는 것은 공급량이 되는 것이고 주어지는 소득 Y0 하에서 이자율과 역의관계로 화폐의 수요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1번에서는 화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서 균형이 됩니다. 결국 오른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소득 수준 Y0에서 화폐 시장의 이자율이 R0가 되는 1번 점은 결국 화폐 시장의 균형인 Y와 R의 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물 시장에서 충격이 옵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충격이 오게 된다면 화폐 수요는 1번 위치에서 수요량이 2번 위치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폐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시장의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소득 수준이 Y1으로 증가했을 때 이자율이 변화가 없는 2번 점이라는 것은 화폐 시장의 초과 수요입니다. 따라서 화폐 시장의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 3의 점으로 위치하게 돼서 화폐 시장은 Y1일 때 시장의 이자율 R1으로 화폐 시장의 균형이 됩니다. 결국 시장의 이자율이 상승하여 3의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Y1과 R1에서 또 다른 화폐 시장의 균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LM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화폐 시장의 균형과 불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알려주는 1번 점에서는 LN 곡선의 1번 위치에 있게 됩니다. 화폐 시장의 균형을 알려줍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소득 증가라는 충격이 오게 된다면 R0라는 이자율 하에서는 화폐 수요량이 2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LN 곡선 아래쪽에 있는 2번 위치에서는 화폐 시장의 초과 수요를 알려주게 됩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면 시장의 이자율은 LN 곡선까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인 3번 위치에 오게 됩니다. 이때 소득이 감소하는 충격이 오게 된다면 화폐의 수요량은 주어지는 이자율 R1에서 4까지 줄어들게 돼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LN 곡선 위쪽에 있는 4번 위치에서는 화폐 시장의 초과 공급을 알려주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LN 곡선의 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LN 곡선의 위쪽에서는 화폐 시장의 초과 공급을 그리고 LN 곡선의 아래쪽에서는 화폐 시장의 초과 수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LN 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증가한다면 거래적 동기의 증가로 화폐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소득 증가에 따라서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하려는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결국 소득 증가라는 충격이 왔을 때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초과 수요를 만들기 때문에 이자율은 크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LN 곡선은 가파르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투기적 동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화폐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입니다.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이자율이 상승할 때 화폐를 적게 보유하려고 하므로 이자율은 크게 상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LN 곡선은 완만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Y와 R의 조합으로
지금 Y0와 R0에서 화폐 시장의 균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Y1까지 소득이 증가하는 충격이 오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점에서는 화폐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위치입니다. 이때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이자율은 높게 상승해서 LN 곡선은 급하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투기적 동기로 화폐를 적게 보유하려기 때문에 이자율은 적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완만하게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화폐 수요의 이자율 소득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급하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크면 클수록 완만하게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LN 곡선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통화가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면 화폐 시장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와 R에 어느 주어지는 통화량에서 화폐 시장의 균형을 알려주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때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된다면 주어지는 소득 수준 하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치들을 연결하면 늘어난 통화 공급하에서의 새로운 화폐 시장의 균형점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명목 통화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면 LN 곡선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명목 통화가 감소하게 된다면 주어지는 소득 수준하에서 이자율은 상승하므로 LN 곡선은 상방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